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평가센터 센터장 김진수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 한 학기를 정리하고 한 학년 정리와 또 새로운 학년을 대비한 준비를 하는 겨울방학, 어, 봄방학 이때 바쁘시죠. 제가 오랜 그 동안 한 34년가량 초등교육에 일을 하면서 많은 초등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쌓았던 경험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이제 그 미국의 그 교육 학원 등을 통해서 미국 교육을 그 눈을 트게 됐고, 한국에서는 대치동에서 이제 학원을 하면서 많은 학부형들과 학생을 만나게 됐고, 또 저희 왕수학이라고 전국의 프랜차이즈 한 1,400개 전국에 있을 때 전국의 지역 교육 상황들을 알아보고 이런 경험을 쌓았습니다. 나중에는 뭐 수많은 수학 책들을 집필도 하고 새로운 수학의 영역인 수학 동화책, 뭐 토론하는 수학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고 교육을 했었고, 제가 18년부터 이제 한국교육센터를 하면서 16회 동안 중간 기말 16회 4년 동안 해왔습니다. 한 40만 명의 아이들이 시험을 본 데이터들이 있고, 첫 제자들 중에서는 벌써 올해 이제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3이었던 친구들이 올해 대학을 진학하는 시험을 보게 됐고, 또 이제 6학년이었던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인문계,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이런 데 진학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이제 성적으로 이제 분석해 주고 이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전화가 오는데 이게 1대1로 대응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부모님들한테 저의 교육 노하우와 그 상담들을 해볼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2년째 가정에서 아동들 그 학습하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가정에서 학습을 지원하기도 하고, 뭐 학교에서 일정 정도의 기초학습을 하기도 하는 때입니다. 또 방학이 되면 또 선행한다고 이제 수학 한 학기 뭐 두 학기 정도 하는 학생들도 있고, 한두 학년 선행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학원의 상황에 따라서 테스트가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그 초등학생, 중학생 전국 학력평가 수능형, 교과형을 14회까지 보면서 얻었던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새 학기 대비해서 총정리평가, 학원이나 학교에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공부의 난이도를 좀, 공부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준비한 총정리 평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학업 성취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라는 언론의 그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뭐 기초학력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다. 분수가 뭔지 모르는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많아졌다. 교육 정책을 하고 있는 교육감 받아쓰기도 시험 못 보게 한다. 담임 선생님들이 애들 수준도 모른다. 이런 그 동아일보 기사가 있었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이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한 그런 기사였고요.
국민일보, 부산일보, 매일경제, 대전일보,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이 저하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작년, 재작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력 평가에 대한, 기초학력 평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학교가 하지 않으면서 이 중심이 학원으로 넘어왔죠. 2000년대 중반부터는. 근데 학원들은 또 학원의 수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선행을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는 학원도 있고, 어떤 학원들은 그냥 학교 수준에 맞춰서 의무 방어전을 해주는 학원들도 있고, 학원의 수준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또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그 학력 상황에 있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학원의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국 시험을 지금 14회째 봐왔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아이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쌓았던 노하우를 가지고 이번에 총정리 평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총정리 평가를 보는 이유는 우리의 그 대표적인 초등학교, 유아,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의 가장 큰 관문이 되는 건 수능이죠.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그 서울에 있는 동작구에 있는 고3 올 시험생입니다. 수능 성적표입니다. 한국사 1등급, 국어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물리 1등급, 지구과학 4등급. 이 친구는 공부를 고등학교에서까지는 중상위권이었는데, 실제로 수능을 공부한 건 고3 6월 달부터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국어 점수가 좀 낮고, 수학은 원래 잘하던 아이야, 1등급. 근데 2등급이 나왔고, 지구과학이 4등급. 그래서 이 친구가 좀 가려고 했던 중앙대 수학과, 한양대 공대, 이런 데는 국어와 지구과학 4등급 때문에 어렵게 보입니다. 아쉽죠? 그렇다고 국어나 그 과학, 지구과학을 고1, 고2 때부터만 공부했어도 다 2등급, 1등급 받을 수 있는 학습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다음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이 친구는 재수생입니다.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랑은 아빠가 저한테 연락을 해와서 재수를 해야겠다. 21년도 수능 시험은 거의 2등급, 3등급, 4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안내를 해서 메가스터디 용인 기숙학원에 2월 달부터 들어가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는 셈이죠. 성적이 잘 나왔어요.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이 과탐이 문제였는데,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이 3등급, 2등급이 좀 아쉽죠. 국어도 좀 아쉽고, 국어도 커트라인,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커트라인. 수학도 거의 커트라인. 1%만 더 맞았으면, 1%만 더 올렸으면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럼 국영수 다 1등급이 되는 거죠. 탐구도 이 친구는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은 계속적으로 모의고사 때도 1, 2등급이 나왔지만은 불안한 1, 2등급이었어요. 결국은 발목을 잡은 거죠.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이 친구도 지금
원서를 낸 거는 서강대, 경희대, 건대. 저가 그 과탐 점수만 좀 1등급, 생명과학 한 2등급, 지구과학 1등급 나왔으면 고대 생명과학대를 지원하라고 할 수 있었는데 과탐이 발목은 잡은 케이스죠.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죽어라고 공부해서 의대를 가겠습니다. 지방의대 이런 목표였는데 공부의 경력이 짧아서 거기까진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고3 재수 기간 동안. 저는 한 번 더 재수하면 이 친구는 거의 올 1등급 위주로 해서 지방의대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쉽게도 좀 늦게 출발이 됐다. 상위 한 20% 정도에서 시작해서 거의 한 5에서 8% 정도 상위권으로 올렸으니까 괜찮은 거죠. 근데 적어도 중상위권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중하위권에 있었다면 불가능한 성적이죠. 이번 그 수능 시험에 봤던 두 학생의 예를 들어봤는데 뭐 결과를 보면 결국은 다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아쉬운 거죠. 다음은 2021학년도 11월 고2 전국 연합 학력 평가. 고2는 3, 6, 9, 11월 모의고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중에 한 번을 빼먹는 시도도 있죠. 고2 학년 남학생인데 저한테 지금 그 도움을 받고 있는 어제 저녁에 저가 만났습니다. 고2 남학생인데 성적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전국적인 학력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거는 고1 3월달 고1 고등학교 입학해서 고1 3월 전국 학력 평가를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봅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는 보통 3월달에 안 보고 6월달, 11월달에 보는 경우도 있고요. 고1 때 두 번 보게 될 때 처음 이제 부모님들이 성적을 받아보고 놀라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 친구 탐구 중에 물리학하고 화학이죠. 이과죠. 뭐 문과일 경우에는 탐구 영역에서 물리학 대신 뭐 사회문화, 한국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배점은 국영수는 100점이고 한국사, 사탐, 과탐은 50점이죠. 득점이 나오고 그 학교 석차 나오고 전국 100분위가 나옵니다. 학교 석차나 학급 석차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뭐 학교마다 다르니까 상황이 전국 100분위는 중요하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득점을 93점을 했는데 전국이 91.93%, 등급은 2등급, 응시자 수는 30만 명, 1등급은 4.44%, 수학 같은 경우에는 96점을 득점했고 99.57%, 1등급이고 1등급에 들어간 아이들이 4.3%, 4.3%면 13,000명 정도 되는 거죠. 영어는 2등급, 90점을 넘겨야지 이제 2등급인 거죠. 한국사 1등급, 40점을 넘기면 1등급입니다. 그 다음 물리는 1등급, 화학은 2등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 1등급의 그 퍼센티지하고 명수가 나오고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보통 그 1등급은 4% 내외. 영어나 한국사는 퍼센티지가 높죠. 15%. 1등급이 영어는 15%,
한국사는 7%. 영어는 7%, 한국사는 15%. 한국사 쉽게 나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도 역사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1등급 나오더라고요. 저희 회원들 중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한국사가 처음 나올 때 공부를 해서 좀 봐라. 그러면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은 17개, 18개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2등급의 비율은 11% 정도, 4% 다음에 7% 정도가 2등급에 들죠.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보통 4등급, 3등급, 2등급 안쪽에만 있으면 수능 학습 훈련을 통해서 1, 2등급으로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4등급 이하는 1, 2등급 올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어도 이제 영역이 있겠죠. 어휘 개념,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 적용. 수학 같은 경우는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 배점과 득점, 전국 평균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제들은 이제 이 친구가 틀린 문제들이 이런 거다. 이 문제에 대한 보충을 해라. 이런 정보고. 기타 참고 자료는 국어하고 수학만 플러스 점수를 플러스 해줄 때는 99.33%다 100분위. 그리고 3만 명 정도다. 국어 사회 과탐을 했을 경우에는 94.3%다. 2만 8천 명. 수사과는 98.44%, 2만 9천 등 안에 들었고, 국어 수학 사회과학은 2만 8천 등. 사회 탐구 영역만 따지면은 2만 8천 등. 2만 8천 등에서 3만 등 사이. 서울의 주요 대학의 상위권과 중상위권과 상위권과를 가기 위해서는 전국에 3만 등 안에 들어야 된다. 저가 86학번인데 86학번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3만 등 안에 들어야 주요 대학의 주요과를 갈 수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그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국어, 수학, 영어 문항 정답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주로 틀리는 문제들은 국어 B 난이도 문제를 틀렸네요. 그 다음에 D 난이도를 하나 틀렸고, 국어는 A, B, C, D 난이도 중에 D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걸로 나와 있죠. E 난이도가 없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그래서 D 난이도 하나와 B 난이도 하나 틀렸습니다. 자, 근데 수학은 난이도에 따른 정답률이 확 틀리죠. 난이도 A가 제일 쉽고, B가 그 다음 어렵고, C가 그 다음 어렵고, D가 더 어렵고, 변별력 있는 문제는 D와 E 난이도죠. 여기 1번서부터 20번까지 A, B, C, D 난이도 하나도 틀린 게 없고, C 난이도, D 난이도 주관식 문제인 이 부분이 22번부터 이제 그 선택형, 이 친구는 미분 적분을 선택했습니다. 수학은 미분 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에 자기가 선택한 문제가 23번부터 이제 읽게 되는데, 난이도 이 난이도 한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은 3, 4등급 아이들은 C 난이도부터 틀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등급 아이들은 D 난이도부터 틀리기 시작하고, 1등급과 2등급 사이에서 주로 틀리는 문제들은 E 난이도 문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이거를 어느 정도 더 맞느냐가 결국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영어도 보면 B에서 하나 틀리기, 이건 실수였겠죠. 다시 풀라 그러면 맞을 겁니다. 그 다음 영어 틀린 게 E 난이도, D 난이도, E 난이도, D 난이도, 그 다음에 D 난이도, C 난이도. A, B에선 거의 안 틀리죠. 그러니까 난이도별로 문항이 있는데 이걸 틀리는
부분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틀린다. 한국사도 C 난이도, D 난이도, D 난이도에서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 이제 과학탐구에서 물리학 보면 쭉 다 맞았고 맨 마지막에 D 난이도 20번 문제를 틀렸습니다. 화학을 보면 화학은 D 난이도가 많이 틀렸는데 D 난이도 틀렸죠? D 난이도 틀렸죠? D 난이도 틀렸죠? D 난이도 틀렸죠? C 난이도 한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D 난이도 4문제, C 난이도 1문제를 틀렸습니다. 요 D 난이도, C 난이도만 이 친구는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성적표를 받아보는 것들이 이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자료를 받아보는 것이 고1 3월 모의고사를 처음 봐야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의 전국 상황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적표를 3월 달에 받아보고 부모님들 중에 저한테 이제 인서울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중3 때까지 여기 보면 적어도 모든 과목에 3등급 안쪽에 만들어 놔야 된다. 중3 때까지. 중3 때까지 어떻게 알아요? 지역마다 학교마다 내신 시험 보는 수준이 다 다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중학교 내신 시험 가지고 저희가 보고 있는 전국 학력평가에는 이 등급에 맞춰서 이 수능식으로 등급에 맞춰서 문항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적을 보면 이걸 가지고 어떤 부모님들은 저거 상담을 해야 될 때 자사고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내신 3, 4등급밖에 안 된다. 그러려면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일반고를 가서 1등급을 도전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뭐 이런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도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가정에서 디바이스를 통한 학습을 시키고 근데 피드백이 없는 아이 진단에 대한 평가 없이 계속 학습만 시키는 특히 영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도 동네 학원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있는 난이도 수학 난이도가 A, B, C, D, E가 있는데 A, B 위주로 가르치고 있는 학원이 제가 봤을 때는 70%고 C 난이도를 다루는 학원이 한 20%, 그 다음에 D나 E 난이도를 다루는 학원은 10% 내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학습에 관련된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유튜브 방송에서 다음 편에 강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는 거 요것만 오늘 설명드리고 이후에 이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와 저희가 보고 있는 수능형 학력평가 초1부터 중3까지 1학기 중간 기말고사, 2학기 중간 기말고사가 요 성적표를 거의 그대로 답습해서 문항도 출제하고 성적 분석도 해드리는 이런 시험이다라는 것을 안내드리면서 다음에 수능형 학력평가 결과지 저희 회사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고등학생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와 비교해서 저희 초1부터 중3까지 수능형 학력평가 1년에 4번 보는 결과지에 대한 분석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형 학력평가는 1년에 4번 봅니다.
뭐 5월 초, 7월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에는 10월, 12월, 그래서 2학기 중간 기말 1년에 4번 보게 되고요. 아이들이 그때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수능의 난이도와 문항들을 연결지어서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그럼 6학년에서 배운 국영수사가 과목들의 난이도를 A부터 E 그 난이도까지의 문제를 수능과 똑같이 배치해서 보게 됩니다. 요 학생은 6학년이고 이땡땡 어린이고요. 점수를 보면 국어 86점, 뭐 전국 평균은 뭐 60점대가 나오겠죠. 전국 시험은 평균 60점대가 나와야 객관성이 있는 거죠. 이 6학년 학생이 6년 후에 수능을 볼 때는 한 48명 정도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볼 것이다. 거기에서 2만 등 내외다. 국어는 전국 100분은 4.3% 정도 된다. 저희는 100분위 를 4%로 잡기 때문에 2등급이 됐어요. 2등급 중에서도 높은 점수겠죠. 어떤 경우에 수능에서는 86점이 1등급이 되기도 합니다.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92점 정도가 1등급이었는데 요즘에는 불수능이었을 때는 84점까지 내려갔었죠. 수학 같은 경우 96점, 전국 평균은 64.7. 그래서 48만 명 중에 5,647등, 1.2%, 1등급이죠. 영어는 97점, 절대평가고 65점의 평균에 전국 934등, 0.2%, 1등급. 1등급 중에서도 0점이다 그러면 표준 점수는 더 높아지겠죠. 상위 점수니까 1등급 내에서. 사회 100점, 0.2%. 1등급 중에서도 아주 높은 점수고, 과학 92점, 1.4%. 전국 객분위 1등급. 1등급 중에서도 높죠. 그래서 전국 평균은 329점인데 내 점수는 471점이다. 전국 위치도를 알려주고, 이 성적에 따라서 이 국영수사가 성적에 따라서 문과로 진학을 했을 경우에, 이과로 진학했을 경우에 지원 가능 대학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잠깐 보면 제가 이 기능을 잘 못해갖고 문과로 점수를 예상해서 국어, 사회, 수학, 영어로 봤을 때는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제학부, 서울대 이대 의예과, 연세대 경제, 고대 경제, 고대 경영, 연세대 경영, 최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 이과를 갔을 경우에는 과탐을 포함해서 봤을 때는 중앙대 의대, 한양대 의대, 지방 순천향 울산 의대, 가천대 경희대 의대, 이런 고대 의대, 성대 의대까지 가능하다. 이건 단순히 예측이고 이걸 100% 맞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성적을 받은 것이 현재로는 가능하지만 중학교 가서 다른 이유로 인해서 공부를 덜 한다든가 아니면 더 한다든가 그러면 변화가 있겠죠. 근데 90%는 맞고 10%는 틀릴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봤듯이 국어의 영역, 수학의 영역, 영어의 영역, 사회 영역, 과학의 내용 영역들 점수, 문항과 배점, 특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그 정오표. 그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좀 쉬운 문제들이죠. 중간에 이제 난이도별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정답률이 국어 같은 경우에 50%대 있는 걸 틀렸네요. 40%. 그러니까 어려운 걸 틀렸습니다. 쉬운 문제는 72점, 전국 평균이 정답률이 72.67인데 틀렸으니까 요거는 뭐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수학이 중요한데, 수학은 난이도가 1번서부터 5번까지 가장 쉬운 A, 6번부터 10번까지 또 난이도가 다르고, 11번부터 12번가 좀 더 높아지고, 16번부터 20번까지가 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21번부터 25번까지가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26번부터 27번까지가 난이도 2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정답률이 이렇게 달라지죠. 40%대. 그 다음에 D 난이도인 문제들에서는 50점대 평균. 그 다음에 C 난이도에서는 60점대에서 50점대 후반. 이렇게 난이도가 1번서부터 점점점 높아져서 26번부터 30번까지가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이 난이도 한 문제 틀렸습니다. 영어와 국어는 난이도가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문이 있기 때문에. 영어는 한 문제 틀렸네. 21번 55.15%. 근데 40%대 정답률인 건 다 맞았어요. 이거는 좀 더 공부하면 실수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사회 보면 사회는 다 맞았어요. 의외로 초등학생들이 사회 공부나 과학 공부가 안 돼 있어서 나중에 중학교 가서 배우기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역별 분석표, 이거는 그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이 파란 선은 이 아이가 받은 점수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난이도는 A, B, C, D, E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학도 요 평균 점수,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점수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사회, 영어, 과학 영역별로 돼 있고, 과학에서의 이런 방사가로표가 나오는 거는 그 시기별로는 다루지 못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의견,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 관한 종합의견,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고 있고요. 좀 다른 학생들의 성적표를 분석하는 3학년 아이인데, 이 친구는 좀 봐야 될 게, 국어, 수학, 영어는 모두 1등급입니다. 100분위로 봐도 국어 2.4, 수학 2.7, 영어 2.3. 상당히 우수한 거죠. 4% 정도가 이제 1등급인데, 1등급 내에서도 상당히 점수가 좋은 점수네요. 근데 사회하고 과학을 보면 사회 3등급, 과학 5등급입니다. 물론 이제 3학년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했을 가능성이 많고, 이 친구는 사회과학을 공부를 하면 다 1등급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는 학습 능력과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죠. 자,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사회과학의 영역이나 배우는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5, 6학년 가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사회과학도. 근데 요 5, 6학년 사회과학이 중학교와 연결, 중1 수학은 쉽지만, 사회과학은 쉽지만, 중2, 3 사회과학은 어려워지거든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은 조금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고3 아이들 보면 국영수 다 1등급이에요.
자, 근데 과탐에서 생명과학이라든가 뭐 물리라든가 물리도 잘해요. 1등급이에요. 생명과학이 1등급이 안 나와요. 2등급, 3등급. 자, 그러면 서울 의대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은 의대 레벨이 낮아집니다. 저 제자 중에 국영수 다 1등급, 과학, 생명과학의 항상 2등급, 3등급 나와요. 그래 삼수에서 의대를 못 가고 연대 치대를 간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학습이 과거로부터 이렇게 보면은 초등학교 과학에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친구는 문과로 가면 뭐 한양대, 서강대 이렇게 대학이 좀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과로 갔을 때 이제 좀 서울대 이제 단대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의대, 뭐 치대, 약대, 공대 컴퓨터학과, 뭐 그다음에 공대 컴퓨터학과 말고 뭐 공대 중에서도 과별로 레벨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레벨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요 경험을 본다라면 초등학교 때 과학 사회에 대한 공부를 등한시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 의견 나오고. 자, 다음은 저희들이 이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수능형 학력평가와 교과형 학력평가를 두 종류를 봅니다. 뭐 수능형에 대비가 안 돼 있는 애들,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교과 수준, 교과형 학력평가를 보는데, 교과형 학력평가와 수능형 학력평가 차이는 난이도를 수능과 똑같이 배치한 거는 수능형 학력평가, 수능의 난이도의 E 난이도를 와 D 난이도를 적게 집어넣은 것이 교과형 학력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게 될 그 총정리 학력평가는 저희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그 수능형 등급을 보여주지 않고 정오표와 영역별 점수, 그 다음에 평균을 넣어서 분석을 해드리고, 이 성적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점수 분포별로 아까 그 설명해 드린 부분에서 95점 이상은 중고등학교에서 수능과 내신이 어떨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진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분석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정리 평가는 그렇고, 수능형 학력평가는 이제 그 지원 가능 대학이라든가 수능 등급까지 한다. 근데 기초 총정리 평가는 난이도를 수능형 문항까지는 출제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과학은 제가 수능형 평가 문항 난이도 수준을 5문제를 냈습니다. 21번부터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회과학은 21번부터 25번은 수능형 문제들을 넣어서 경험하지 않았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냈고, 또 어떤 재능이 있는가 아이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낸 거고, 1번서부터 20번까지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문제니까 20번까지만 풀어도 됩니다. 네, 일단은 이 그 수능형 학력평가와 그 교과형 학력평가, 그 다음에 총정리 평가에 대해 결과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정리 평가를 통해서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가정에서 뭐 과외라든가 가정학습 또는 디바이스를 통한 뭐 LEI, 밀크티, 아이스크림 홈런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자, 근데 아이스크림 홈런이나 뭐 이런 그 디바이스를 통한 그 학습이 A, B 수준밖에 안 가르쳐요. 그리고 A, B 수준의 평가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추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학년 아이다 그럼 4학년에
배웠던 국영수사과의 난이도 있는 문제를 모두 내기는 어렵고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총정리 평가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과목 전 학년 전 난이도 평가를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난 학년에 담임 선생님이나 학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을 가졌는가 이런 걸 알아보는 거고, 저도 뭐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지만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관심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A라는 선생님은 과학을 충실히 가르치고, B라는 선생님은 수학에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C라는 선생님은 국어를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좀 등한시하는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학년에서 과학을 열심히 안 했다. 그럼 그 다음 학년에 이 과학의 공부에 영향을 줍니다. 올해 맡았던 담임 선생님은 수학을 열심히 지도해 줬는데, 국어는 좀 소홀히 가르치셨어요. 그걸 체크하기가 부모님이 어렵죠. 이 시험을 통해서, 아이의 그 학년별 교과별 수준을 좀 체크해봐야 좀 보충학습이라든가 또 장점이 되는 학습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시험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학원이나 학교 지금의 학습 역량 이런 걸 추정해 보고 판단해 보는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1월 20일부터 28일, 신청 기간은 이때. 일단 총정리 평가 점수별 중고 성적 및 입시 전략 예상은, 우리 총정리 평가를 봐서 95점 이상 받았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성적 예상은 1등급이 예상이 됩니다. 내신 1등급. 또 향후 전략은 자사고나 특목고 진학이 가능합니다. 일반고 내신 1등급 수시, 정시 다 가능합니다. 평균 95점 모든 과목이 맞았다를 공부가 95점 이상 평균이 된 아이들을 판단하는 거고, 5과목이 평균 90점 정도 됐고 되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예상 성적은 1, 2등급, 일반고 내신은 1등급, 정시를 예상하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물론 이제 수시도 가능하겠죠. 아이에 따라서는 5월 1등급이다.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1.3 내외다. 그러면 수시로도 가능하죠. 작년 서울대 입시를 보면 특목고, 외고, 자사고의 수시비 합격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그러니까 이런 데는 수시로 가도 가능하죠. 정시보다는. 80점은 일반 고교에서 한 2, 3등급이 예상이 된다. 또 일반 고등학교 내신은 1, 2등급이 가능하겠죠. 정시가 장점이 될 것이고, 70점대는 3, 4등급, 수능 3, 4등급, 일반고 내신 1, 2등급이 가능하다. 정시가 유리하겠죠. 60점이다. 그러면 4, 5등급, 수능 4, 5등급, 일반고 내신 3, 4등급, 정시가 장점이 되겠죠. 자, 그다음 출제 난이도는 A, B, C, D, E 문제가 있는데, 수학은 1번부터 10번, B는 11번부터 15번, C는 16번부터 20번, D는 21번부터 25번, 이 난이도, 최고 난이도가 높은 26번부터 30번. 물론 30번이 난이도가 제일 높은데 26번, 27번은 이 난이도에서도 좀 낮은 수준. 27, 8번은 28, 9번은 이 난이도의 중간. 최고 난이도는 30번이 되겠죠. 국어나 영어는 수능 난이도 문항 순으로 매칭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사회과학은 1번부터 5번은 난이도 A, 6번부터 10번까지는 B, 11번부터 15번은 C, 난이도 D는 16번부터 20번, 21번부터 25번 난이도 E입니다. 학교 공부와 관련되어 있는 수준은 D입니다. 다.
뒤까지는 학교 수준에서도 어려운 문제 수준으로 낸 게 있고, 이 난이도는 그 이상의 문제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총경평가의 국어 문제 4학년 걸 예시로 보면 1번서부터 10번까지는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들, 전반적인 것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국어나 영어는 난이도가 앞 문제부터 쉬운 거 어려운 거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다 그랬죠. 영어 앞 문제는 좀 쉽죠. 지문도 짧고 11번 가면서부터는 지문이 좀 길어지고 지문이 길어지면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이렇게 난이도가 구성되어 있고요. 수학은 1번부터 5번까지는 난이도 A, 6번부터 10번까지는 난이도 B. 그래 점점 어려워져요. 16번부터는 좀 더 어려워지죠. 20번까지. 21번부터 25번까지는 좀 더 어려워지고 26번부터 30번까지는 좀 더 어려워지죠. 30번 문제 제일 어렵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총령님 평가에서는 난이도를 아주 높여서 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난이도보다는 낮게 형성이 돼 있다. 사회 문제도 앞에 문제들은 뭐 간단한 사회적 지식이나 원리들, 그 다음에 점점 조건들이나 주어진 조건들이 좀 복잡해지죠.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21번부터 25번까지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이게 수능식으로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21번부터 25번. 과학도 앞에는 간단한 과학적 지식이나 이해와 관련된 문제들. 21번부터는 초등학교 어디 시험 봐도 이런 문제들 없죠. 주어진 조건도 복잡하고 이게 수능식으로 내는 문제들입니다.